자, 우선 다섯 번째 줄 북 엘리먼트를 보니까 ISBN 어트리뷰트를 갔는데 id형으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근데 디폴트 값으로 샵 required로 선언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id 어트리뷰트는 반드시 사용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줄을 보죠. 아홉 번째 줄 프라이스 엘리먼트가 유닛이란 어트리뷰트를 갔는데 열거형으로 선언되어 있네요. 자, 원이나 달러나 n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값을 가지고 있죠. 가질 수 있죠.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원으로 선언되어 있어요. 자, 이럴 경우 프라이스 엘리먼트가 유닛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무슨 값을 갖는다? 원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선언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줄을 보자고요. 자, 퍼브데이트라는 엘리먼트는 이어와 month란 엘리먼트를 month란 어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죠. 자, 근데 각각 c데이터로 선언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텍스트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어 어트리뷰트는 샵픽스드 200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 어트리뷰트는 반드시 사용될 경우 반드시 200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month 어트리뷰트는 보니까 샵 implied로 선언이 되어 있네요.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XML 문서를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북 엘리먼트를 보니까 북 엘리먼트가 ISBN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ISBN은 required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잘 작성됐네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 엘리먼트를 보죠. 자, 프라이스 엘리먼트를 보니까 프라이스 엘리먼트에서 유닛 어트리뷰트는 그냥 일반적인 어트리뷰트 값으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유닛 어트리뷰트는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자, 프라이스 엘리먼트의 유닛 어트리뷰트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잘 작성된 구문입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 프라이스 엘리먼트 유닛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지 않죠. 잘 작성된 구문인데 여기서 유닛 어트리뷰트는 묵시적으로 무슨 값을 갖는다? 원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퍼브데이트 엘리먼트는 이어 어트리뷰트와 먼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도록 작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 어트리뷰트는 샵픽스드로 선언돼서 2005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이어 어트리뷰트가 사용될 경우 반드시 200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어 어트리뷰트가 2005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자, 잘 작성된 구문이죠. 자, 그 밑에 있는 북 엘리먼트를 보자고요. 자, 북 엘리먼트에 빠진 게 있죠. ISBN 어트리뷰트는 샵 required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데 사용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잘못 작성됐네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스 엘리먼트 보니까 유닛 달러란 값을 가지고 있네요. 잘 작성된 구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퍼브데이트 엘리먼트를 보니까 이어 어트리뷰트와 먼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잘 작성됐는데 이어 어트리뷰트를 보니까 200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어 어트리뷰트는 픽스드로 선언되어서 2005라는 값으로 선언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00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0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못 작성됐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XML 문서에서 두 군데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었네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러니까 밸리드 하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자, 이번 절의 마지막 엔티티에 관한 겁니다. 자, 엔티티는 뭐냐면 미리 정의된 어떤 문자열 같은 거를 참조의 형태로 사용되는 걸 말해요. 자, 우리 엔티티를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자, 제가 1장을 설명할 때 XML 문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호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뭘 설명드렸죠? 부등호 표시. 자, 그리고 앰퍼센트 기호.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요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앰퍼센트, LT, 세미콜론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닫는 부등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앰퍼센트, GT, 세미콜론. 그리고 앰퍼센트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앰퍼센트, AMP,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런 거 자체가 바로 엔티티입니다. 미리 정의되어 있는 개체를 참조의 형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엔티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DTD, 그러니까 XML
문서 내부에 선언된 DTD에 선언된 엔티티를 참조하는 내부 엔티티와 외부의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엔티티를 참조하는 외부 엔티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선언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엔티티를 선언할 때는 엔티티라는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엔티티란 예약어를 쓰고 뒤에 엔티티의 이름을 써주고 큰 따옴표 안에 엔티티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엔티티를 선언할 때는 자, 엔티티 예약어 써주고 엔티티의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식별자를 적어주고 엔티티가 존재하는 파일의 경로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엔티티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요 부등호 표시를 참조할 때처럼 기호해주고 엔티티의 이름을 적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내부 엔티티 사용한 거 한번 볼까요? 자, 내부 엔티티. 자, 펄슨이라는 루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네요. 이 XML 문서는. 자, 펄슨이란 루트 엘리먼트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밑에 엔티티 선언이 있죠. 엔티티의 이름은 name이고 엔티티의 내용은 이명진이에요. 자, 이 엔티티를 참조 형태로 사용해 볼까요? 자, 펄슨이란 엘리먼트는 %name 세미콜론. 자, name이란 이름의 엔티티를 참조하고 있죠. 이 엔티티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 name이라는 이 엔티티 자리에 이 엔티티의 내용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외부 엔티티를 한번 볼까요? 외부 엔티티 아까랑 똑같아요. 자, name 엔티티의 이름은 name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란 식별자를 적어주고 엔티티가 존재하는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name.txt에 작성된 파일의 내용은 이명진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어요. 자, 이 엔티티를 이렇게 %name이라고 사용하게 되면 이 name.txt 파일에 있는 요 이명진이라는 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똑같이 person 엘리먼트 이렇게 제 이름이 출력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예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XML 문서를 한번 보죠. 자, XML 문서 보니까 요 밑에 있는 건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자, 헷갈리니까. 북 리스트 루트 엘리먼트는 북 엘리먼트 한 개 이상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북 엘리먼트는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갖도록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엔티티 선언이 있네요. 자, 이 엔티티 선언은 내부 엔티티죠. 자, 엔티티의 이름은 name이고 name 엔티티의 내용은 XML 프로그래밍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외부 엔티티가 선언이 되어 있네요. 자, 외부 엔티티는 엔티티의 이름은 북 콘텐츠고 그리고 시스템 식별자를 써주고 뒤에 참조하는 파일의 이름은 북.xml이에요. 자, 북.xml의 내용을 볼까요? 북.xml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북이란 엘리먼트의 name이란 엔티티를 우리가 참조를 했죠. 자, 그러면은 XML 프로그래밍이라는 요 단어가 여기에 채워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book content 엔티티를 참조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엔티티 참조 자리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곳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자,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XML 파일을 열고 이게 실행되는 공백 기간이 참 썰렁하네요. 원래 제 컴퓨터가 이렇게 느리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컴퓨터 포맷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name 엔티티 자리에는
XML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북 컨텐트 엔티티를 참조한 곳에는 북.xml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엔티티는 이렇게 참조의 형태로 사용될 경우 엔티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티티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 굉장히 좀 복잡한 선언들이 많이 중복돼서 사용될 때 엔티티를 사용하면 굉장히 중복된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엔티티가 주로 사용됩니다. 근데 엔티티를 또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뭐 사람들이 XML 문서를 보는 데 있어서 해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또 엔티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리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엔티티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적당히 필요한 만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절에 DTD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먼트를 선언하고 어트리뷰트를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엔티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DTD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숙제를 내드리냐? 자,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으니까 책 말고 다른 걸 하도록 하죠. 뭐, 가령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물을 아무거나 딱 하나 정해서 그걸 가지고 XML 문서를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표현된 XML 문서를 가지고 DTD를 이용해서 구조를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자, 원래 순서대로 하면 DTD를 이용해서 구조를 정의하고 그 순서대로 이제 그 다음으로 XML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게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XML 문서를 작성을 해보고 그 XML 문서를 가지고 DTD를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